안녕하세요. 그기수 매체연기입니다. 연기를 4년 전공했는데 매체 경험이 없거나 연기학원을 2년 다녔는데도 실력이 제자리인 분 계실까요? 오늘은요, 제가 만나본 수많은 학생들 중에 이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어떠한 솔루션을 주었는지까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배움의 시간은 달라도요, 이 두 사람의 문제는 완전히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케이스 A,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 첫 번째 케이스는요, 비전공자예요. 연기를 배우겠다고 결심을 하고 2년 동안 총 3군데의 학원을 다녔다고 해요. 첫 번째 학원은 인스타에서 보고 간 유명한 학원이었어요. 유명한 선생님이 있다고 하고 홍보도 많이 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간 거죠. 근데 막상 가보니 분위기가 좀 강압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면 여기 계속 있다가는 자존감만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옮긴 두 번째 학원. 선생님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1년을 다녔다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배우는 내용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니 내 연기 실력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고 성장이 멈춘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세 번째 학원으로 옮겼고 세 번째 학원은 오디션 기회가 많다는 말에 옮겼다고 해요. 그래서 학원에서 주는 오디션 기회들을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오디션을 볼 때마다 거기서 주는 캐디들의 피드백이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른 거예요. 그러니 누구의 말이 진짜인 건지 혹은 이 두 가지를 다 내가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질 않는 거죠. 오디션을 볼 때마다 혼란만 가중이 되고 그리고 그 혼란스러움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질 않으니 학원 수업을 멈췄다고 해요. 이 학생의 경우는 2년 동안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하지만 결국 연기 실력은 제자리였던 거죠. 케이스 B,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 두 번째 케이스는요, 4년제 연기 전공자 출신이에요. 대학교에서 연기를 배웠고 졸업도 했어요. 근데 20대 후반의 나이가 된 지금까지도 매체의 경력이 없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배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노력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죠. 근데 그 시간을 배움에 쓰질 않은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고도 계속해서 나의 부족한 점들을 메꾸려고 노력을 했어야 됐는데 언젠가 될 거라는 이 막연한 믿음 속에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낸 거예요. 반전 두 사람은 사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두 사람 얼핏 보면요, 완전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죠. 한 명은 쉬지 않고 움직였고요, 한 명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 명은 너무 많은 선택을 했고요, 한 명은 아무 선택을 안 했어요. 한 명은 비전공자고요, 한 명은 전공자예요. 근데 저는요, 이 두 사람한테서 똑같은 문제를 봤어요.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케이스 A가 학원을 옮길 때마다 했던 생각을 보면요, 유명한 선생님이 있다더라, 분위기가 좋다더라, 오디션 기회가 많다더라, 전부 다 외부에서 온 정보예요. 단 한 번도 자기 안에서 온 질문은 없었어요. 지금 나의 연기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지금 나에게 필요한 훈련은 어떤 훈련인지, 나는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지, 이런 질문들 자체가 없으니까 선택의 기준이 전부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바깥에 있으면 바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거죠. 오디션 현장에서 캐디의 말에 흔들리고 선생님 말에 흔들리고 이거 다 같은 이유예요. 내 안에 기준이 없으니까 외부의 모든 말들이 정답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럼 케이스 B는 어떨까요? 이분은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움직이지 않은 게 단순히 게으름만은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지금 나는 어디 있지? 지금 나는 뭘 하고 있지? 이런 질문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 불편한 진실과 맞닥뜨리기 싫잖아요. 그래서 흘러가다 보면 될 거야 라고 일종의 방어 기제를 갖게 된 거예요. 직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두 사람의 방식은 달랐지만 목적은 같아요. 불편한 자기 자신을 피하는 것. 케이스 A는 움직임으로 피했고 케이스 B는 기다림으로 피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도피가 만들어낸 결과도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못하는 배우가 된 것. 환경은요, 중요해요. 좋은 선생님, 체계적인 커리큘럼, 좋은 동료, 이런 것들이 분명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환경이요, 나를 계속해서 성장시켜주지는 않아요. 환경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줄 뿐이에요. 그 조건 안에서 실제로 성장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배우가 되는 게 아니에요. 10년을 배워도 제자리인 사람이 있고 1년을 배워도 아주 크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 안에서 자기 자신과 얼마나 정직하게 마주했느냐 이거예요. 결국 성장은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배우란 무엇인가?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왔어요. 왜 어떤 사람은 배우가 되고 왜 어떤 사람은 배우다가 멈출까? 재능의 차이일까? 환경의 차이일까? 운의 차이일까? 물론 그런 요소들도 있죠. 근데 제가 13년 동안 봐온 건요 좀 달라요. 배우로 성장한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불편한 질문을 피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도망치고 있진 않은가? 난 진짜 이걸 원하는가? 이 질문들 불편하거든요. 때로는 답이 내가 듣고 싶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도 그 불편함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짜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장한 사람들은 그것을 직면을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연기라는 것도 결국 인간을 표현하는 예술이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간의 진실을 카메라 앞에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물론 기술이 쌓여가면서 배우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요. 그 전에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회피, 자신의 욕망을 직면한 사람. 저는 그런 사람만 배우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정작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는 쪽인가요? 아니면 언젠가 될 거라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걸 미루고 있는 쪽인가요? 혹은 두 가지 모두인가요? 배우로 성장하고 싶다면 지금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환경을 바꾸기 전에, 시간을 더 기다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마주해보세요.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직면할 수 있나요? 마주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요, 글쓰기를 많이 해요. 어떤 글쓰기냐면 저는 네이버에 제가 혼자 가입되어 있는 비공개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 다양한 카테고리로 폴더가 있는데 저희 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글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떠한 의문이 들었어. 어떠한 생각이 들었어. 그럼 정말 필터 없이 제 자신과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다 써요. 거기다 글을 다 쓰고 난 다음 그걸 조용히 눈으로 읽어봐요. 읽어보면 좋은 점은 뭐냐면요. 내 자신이 제3자화돼요. 그러면 내 스스로 좀 객관화가 되거든요. 그 글쓰기가요. 감정 쓰레기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내 감정을 토해내고 내 속 안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끄집어내서 내가 보면서 마주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나 자신과 깊게 직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고민이 있거나 스스로 어떤 답답한 부분이 있으면 글쓰기를 통해서 나랑 솔직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저희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